김정은이가 아주 지난번에 신년사를 하면서 머리를 잔머리, 큰머리 다 돌렸어요. 즉 김정은이 중국을 끌어들이면서 중국, 한국, 그다음에 북한. 즉 근데 한국이라는 나라는 결국은 북한의 서포터 아니겠습니까? 북한 도우미 아니겠어요? 그러고 나서 미국하고 그러니까 3대 1의 구도를 김정은이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폼페이오로서도 니들 그렇게 해? 트럼프는 아무리 지금 셧다운 때문에 정치인이 없다 하더라도 야 이거 정말 얘네들 웃기네. 얘네들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폼페이오의 발언이 즉 미국의 안전이 최종적인 목표다. 미국의 안전이 우선적인 목표다. 무서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고 있습니다. 저는 네. 이제 이거 처음에 북한 비핵화 문제가 대두됐을 때 네. 저는 이게 최악이라고 생각을 맞아요. 했었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 현재 가는 분위기는 제가 가장 우려했던 또 많은 지식인들이 가장 우려했던 최악의 시나리오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최악의 시나리오는 뭔지 아십니까? 먼저 그것부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자, 미국은 국가 전략이 자 아메리카 퍼스트. 자 미국인이 최고다. 이제 네. 국가 전략을 바뀝니다. 전 세계 국가 미국에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센 나라가 아닌 나라는 동네 깡패들한테 당합니다. 네. 예, 전국구 깡패가 빠지면요 그렇습니다. 네. 빠진 두 번째. 그런데 이제 특히 핵 문제에 관련해 가지고는 자 북한은 핵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궁극적으로는요. 자 포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 미국한테는 핵 쏘지 않겠다. 네. 그 쏘는 운반체가 뭐냐? ICBM이다. 우리 다 네. 폐기하겠다. 걱정 말아라, 걱정 말아라. 그다음에 중국이 우리가 안전보장 할 테니까 미국 빠지시오. 한반도 넘기시오. 네. 하고 미국은 빠집니다. 미국 ICBM. 그럼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국민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죠. 자, 미국은 이제 북한 핵으로부터 안전하다. 네. 걱정 마십시오. 미국 국민들 다 박수 치지요. 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빠져나갑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습니다. 100개 정도 가지고 있다고 네. 그래요, 지금. 100개의 핵을 가지고 100개 정도면 언제든지 미국이 북한의 전 기지에서 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당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야기까지 하면 참 갑자기 네. 다 막막해졌는데 중국 송나라 때요. 정강의 변이 일어났습니다. 네. 정말 아실 거예요, 네, 여러분 다. 여진족의 네. 나라 금나라는 중국인들 인구는 뭐 10분의 1, 20분의 1밖에 안 되고 무지한 그 여진족의 국가가 갑자기 중국을 그냥 먹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점령한 다음에 중국 황제한테 돈 내놔라. 그래서 1년에 그 은 25만 톤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다음에 비단 엄청나게 그렇죠. 갖추고 이제 네. 일단 군대를 물리칩니다. 그래서 또 안 돼요. 그러니까 와가지고는 중국의 황제와 황제 일가족 3,000명을 다 잡아가 버립니다. 중국 사람들이 문화로 세고 더 잘 네. 살고 모든 게 있지만은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럼요. 끌려가는 겁니다. 저는 바로 그 정강의 변, 여진족, 금나라한테 송나라 당했던 꼴 똑같이 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네. 북한은 핵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문화가 출중하고 경제가 출중해도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지갑에 돈이 있더라도 길 가든 조폭이요. 제 목에다가 칼을 겨누고 돈 내놓으라 그러면 다 털리고요. 뭐 무슨 학벌이 중요합니까? 거기에서 뭐가 중요합니까? 어느 동네에 사는 게 중요합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망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두려운 것은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는 걸 보세요. 어떤 분이 이제 강연을 갔는데 이분이 이제 경제 이제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그 듣는 분이 질문을 했대요. 뭐라고 질문했냐면 지금 이렇게 경제를 폭망하는 게 지지자들을 더 가난하게 만들어 가지고 가난한 나라를 만들어서 영원히 집권하려고 하는 거냐 아니면 지금 정권 애들이 진짜 뭘 몰라서 하는 거냐.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설마 일본처럼 그렇게 사악하겠어요. 정말 뭘 몰라서 하는 거겠죠. 이랬다는 겁니다. 근데 그 강의를 들은 분이 저한테 그래서요. 자기는 그게 더 무섭다고. 이렇게 모두가 아는 일을 모르고서 이렇게 한다는 무지한 애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 간다는 게 정말 놀랍다고. 근데 경제만 놀랐습니까, 여러분? 안보가 더 놀라운 겁니다. 아까 나비님이 그랬어요. 폼페이오의 미국인 안전이 우리의 우선적인 목표다. 이렇게 얘기한 건 뭐냐? 한마디로 한국을 손절한 거다. 저 이거 정말 오늘의 촌철살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다가요, 송중님이 미국의 핵 보유국으로 북한을 인정한 거다. 그거 틀린 말 아닙니다. 영주님이 미국은 한미 동맹을 정말 껍데기만 남긴 거다. 이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이거 심각해도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김정은이 저는 트럼프하고 이제 2월 달에 네. 그 하노이에서 만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거기에서 우리가 정말 무시무시하게 생각하는 끔찍한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 저는 이런 예상이 들어요. 정말 제 예상이 틀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북한의 비핵화를 할 때 뭐 우리 대통령이 네. 특히 이제 우리 외교안보 수석이었죠. 트럼프한테 전달한 이야기 이거였습니다. 북한 비핵화 확실히 한다. 네. 그러면 이제 북한에 대한 지원해주면 된다. 그러니까 선 비핵화 후 제재 완화라는 게 기본적인 공식이었습니다. 그렇죠. 그게 어느 순간부터 전면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바뀌어서 이제는 단계적으로 뭐 비핵화하면 뭐 할 수 있다. 리스트 안 내더라도 뭐 기본적인 건 내면 된다. 계속 바뀌는 거예요. 북한 측의 주장이 계속 합리화되면서 일반화되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북한은 해를 가지면서 제가 가장 우려하는 건 뭐 대충 위야무야 되면서 그래 미국은 뭐 한반도에서 빠져나가고 핵은 뭐 북한 가지고 있고 이러면서 그냥 어정쩡한 상태로 가면서 그럼 우리는 어떡합니까? 뭐 세계 안보는 어정쩡하게 갈 수가 있겠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 상황이고 게다가 자, 이 이야기는 정말 하고 싶지 않은데 전 이제 주한미군 철수도 가능해진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네. 이미 저 얘기했어요. 우리가 지금 하얼빈 가 있는 동안. 네. 네. 우리가 과거에 주한미군 철수하면 있을 수 없는 일, 가능성 설마. 0.5%. 네. 저 좌파 꼴통 주사파들이나 바라는 일이라고 했는데 현실로 지금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게 현실로 지금 다가올 수가 있어요. 저는 아니길 바라고 그것을 이 정부가 막아야 됩니다. 정말 미국을 달래고 뭐 하더라도 막아야 되는데 이 정부는 막을 생각이 없지 않나는 생각도 들어요. 솔직히 이건 이 부분에서 이 정부가 현재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 속내를 지금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북한의 지금 핵 문제에 관해서는 점차 한국민에게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고 있다. 특히 그렇습니다. 이제 미국이 핵 동결로 이제 정리하자. 핵 동결이라는 건 말씀대로 지금 가지고 있는 단계에서 끝내는 것, 더 이상 만들지 않는 것으로 간다. 특히 이제 인도 파키스탄 모델로 가면서 파키스탄이 핵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모델로 간다 할 때 우리는 정말 한국민은 이 걱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파키스탄은 애초부터 NPT에 들지도 않았던 나라예요. 근데 북한은 이게 정말 야비한 것이 NPT에 들어갔고 지원이란 지원 뭔가 챙길 건 다 챙기고 나서 그냥 탈퇴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성까지 있는 겁니다. 원래 악랄한 놈들은 사기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북한은 악마에다가 이 사기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까 많은 분들이 또 은실 베리님, 그다음에 쇼언로님도 그러셨어요. 이 주한미군을 철수하면은 이거는 완전히 말하자면 적화되는 거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한미군의 철수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 한국하고 미국하고의 방위 분담금 문제, 전하 안영환 의원이나 지금 이 정부가 이거를 어떻게 협상을 하는가를 우리가 용의주도하게 정말 유심히 봐야 된다. 이 얘기를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마도 지금 벌써 이 다음이라든가 몇몇 포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냥 우리가 지키자. 그 돈 주느니 우리가 무기 사갖고 지키자. 그럼 무기는 어디서 삽니까? 무기는 미국에서 사야 돼요. 이러면서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서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문파들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지금 이거는 예사롭지 않는 움직임입니다. 그리고 이 문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요. 저희가 이 방송하는데 계속 수익 창출을 못하게 신고를 막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참 어려운데 뭐 수익 창출해도 지금 그 수익 갖고 저희가 뭐 하는 사람들은 아닌데 기본 경비도 못 쓰게 말하자면 죽여버리겠다 이제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엄중한 상황이라는 걸 여러분께서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것은요. 지금 이제 강경화 외무부 장관이 뭐라고 했냐면 개성공단과 뭐 이제 이 또 금강산 강광 이 대통령이 그러지 않습니까? 북한이 풀어줬기 때문에 우리는 뭐 이제 뭐 큰 게 아무것도 이제 장애물이 없다 이런 식으로 대통령이 얘기한 거예요. 이건 미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강경화는 그걸 또 받아가지고 어쩌겠습니까? 밑에서 하수인 노릇하는 거니까 벌크 캐시 대량 현금만 안 들어가게 현물로 지원하는 방법을 궁리 중이다. 이게 매국노가 아니면 누가 매국노겠습니까? 저는 정말 너무 걱정이 됩니다. 지금 제니 08150님이 네. 뭐 주한미국 감축이겠죠. 철수는 안 하겠죠라고 해주셨는데 이제 그게 아마 미국 하원에서 만든 법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만 그 법의 유효 기간이 올해 9월까지입니다. 네. 1년짜리 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법에 따르면은 22,000명 까지 유지를 하고 그 이상 그 이하로 떨어뜨리려면은 하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뭐 8,000명은 언제든지 빠질 수가 있어요. 그건 왔다 갔다 하는 군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보충을 안 시키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22,000명이 문제인데 그것도 온전히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 드릴게요. 제가 이제 외교 안보에 좀 관심이 있어서 미국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빠진 것은 미국의 오리지널한 전략, 국가 전략입니다. 미국이 해외로 나가서 막는 것 자체가 사실 미국의 오리지널 전략하고 다른 거예요. 미국이 현재처럼 해외에 나와가지고 개입을 하기 시작한 전략, 그리고 미국 전체 역사를 보면 길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제 유라시아 대륙은 일본과 영국을 방패막으로 해가지고 유라시아 대륙을 커버하는 게 미국의 기본적인 전략인데 6.25 때 한반도에서 전쟁이 터지면서 이제 지금 그러니까 미국이 주둔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미국의 정상적인 그동안 해왔던 전략대로 하면 한반도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솔직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잡아야죠. 왜? 우리는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저는 이제 이번에 최근에 일본이 한국에 대해 하는 걸 보면서 썸뜩썸뜩해요. 그건 뭐냐? 이제 미국도 일본을 제끼고 있기 때문에, 한국을 제끼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 그 눈치를 보고 알고, 이제 굳이 저 골치 아픈 한국 애들하고 우리가 뭐 할 이유도 없다. 우리가 미국하고 손잡고 되면 되고, 미국의 핵우산 속에서 우리가 중국만 적당히 커버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일본이 하고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이제 지금 영국 배 하나가 지금 올라와요. 동해상에 배치가, 프랑스 배 하나가 배치가 됩니다. 이건 이제 좀 미국의 의도하에 한다고 봐요. 그런데 결국 이제 영국과 프랑스 해군이 동북아시아에 나타납니다. 이제 대륙과는 달리 이제 해양으로서만 커버를 하면서 끝내겠다. 물론 그건 중국 견제고 북한에 대한 견제지만은 이게 굉장히 국제 정세가 우리가 아는 것과 다르게 지금 묘하게 흘러들어갔습니다. 우리만 왕따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정부는 지금 실제 뭘 알고 있는 것, 정말 북만 보고 있는 것인지 북한만 보고 있는 것인지 좀 깝깝합니다. 이런 좀 거대한 전략의 흐름 속에서 대한민국의 미래 전략 30년, 50년 후에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인지, 김정은 뜻대로 가고 싶은 것이 모든 해결책인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미국은 지금으로서는 이렇게 고마워도 안 하고, 그다음에 미국의 한미 동맹을 그 배신 일보 직전에 있는 정말 초간격으로 있는 몇 초만 넘으면은 정말 한미 동맹을 껍데기로 만들고, 그러면서 또 껍데기는 가라 하면서 주한 미군 철수를 외칠 이런 한국을 아마도 미국의 정보 수준에서 판단을 할 겁니다. 거기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기자회견에서 한 말은요, 사실 동맹 국가가 분명히 미국인데 미국으로서는 용납하기 어려운 발언들을 상당히 했습니다. 그 개성공단하고 그 다음에 금강산 관광 김정은이가 풀어줬으니까 이제 뭐 모든 게 문제가 풀렸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재를 한 거는 유엔하고 그 다음에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유엔하고 미국은 상관없다. 바로 이런 발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듣는 동맹의 입장이 어떻겠습니까? 지금의 이 상황이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심각해도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까 노영기 님이 오히려 이제 구독자 수가 줄어들었다 했는데, 제가 보기엔 일단 뭐 친박이라든가 또는 여기에 이제 일부러 들어와 있던 문바라든가 이런 분들이 막 나가면서 막 그 세력몰이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이 있으면 괜찮으니까요. 걱정 마시고 여러분이 주변 분들한테 이 방송, 진심 방송 들으라고 해 주십시오. 저도 정말 참 무서운 세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문재인 그 기자회견에서 김혜령 기자가 잘했다고 글을 썼는데, 제가 정말 주말에 그 문바들한테 시달린 게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나랍니까, 여러분? 특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뭐 오늘 어느 뭐 전문가 그런 이야기 했더라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본래 이제 기자회견 전문용어를 쓰지 않는 스타일이랍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ICBM, IRBM이라는 것을 표현을 한 걸로 비춰볼 때 아마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그게 주제로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런데 이제 그 유시민이란 분이 뭐 그랬다면서요. 뭐 북한이 핵을 가진 것은 체제 안전 때문이다. 그 말 듣고 그래, 자, 일리는 있습니다. 그 말 자체 부인하지는 않아요. 그 말 자체. 그러나 이제 어느 동네에 또라이가 하나 있습니다. 또라이가 동네 사람들이 자기를 뭐 좀 구박하죠. 왜 구박할 수밖에 없지. 워낙 사고를 많이 치니까. 그러니까는 구박한다면서 이상한 무슨 화학무기 하나 만들고 있어. 무슨 이상한 무기를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야, 동네 사람들이 야, 그거 없애. 없애라니까는 안 돼. 나 이거 빼면 너네 나 죽이려고? 지금 이격이에요. 그러나 체제 안전? 걔들이 체제를 우리가 보호해 줄 만한 가치가 있는 체제입니까? 이번에 대북 저기 뭡니까? 북한 인권
예. 뭐 유엔의 북한 인권 특사가 와가지고 한마디 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북한은 전체 국가가 감옥이라고. 자, 전체 국가가 감옥인 나라. 전 국민이 그러니까 죄수죠. 죄수. 그런 국가의 체제를 우리가 보여줄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논리대로 하면 북한은 체제 안보를 위해서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자, 만약에 북한은 이제 그건 맞습니다. 우리하고 재래식 전력 차이가 워낙 많이 나는 거예요. 재래식 전력을 키우려면은 경제력이 기본입니다. 지들이 경제 망친 거 아닙니까? 지도부가 경제 망쳐가지고 경제를 없으니까 핵을 만든 건데 조폭들이 지금 칼 하나 갖춘 거 네.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우리가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 체제 안전을 위해서 우리 군사를 계속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무기 다 동해바다 버려야 되는 겁니까? 그건 논리가 말이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체제 안전을 위해서 어떻게 일말 만든 것 같아요. 네. 북한이 체제 안전 핵 만들었다. 거기까지 맞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또 그 이전 내용을 보면 그럼 우리가 그 걔를 위해서 보호해 줘야 됩니까? 체제 안전을 위해서 북한의 체제 안전을 위해서라면은 북한 논리대로라면 우리에 있는 첨단 무기 다 버려야 됩니다. 북한 수준으로 북한 군인 재래식 정말 다 버려야 됩니다. 다 버리고 북한 핵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논리를 펴고 있는데 그리고 다시 한번 이영준님 말씀하셨잖아요. 북한 체제가 보장될 가치가 있나요? 가치가 없습니다. 21세기에 저런 나라 있을 수가 없어요. 당장 무너지고 또 무너져도 정말 속이 시원하고 또 시원할 그런 나라의 시스템 우리가 뭘 보장해 줄 가치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시청자 여러분이 1105분이나 됐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구독자는 적어도 시청자는 엄청 많다는 거, 그 참 이렇게 뜻하는 바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 문재인 정부가 정말 나라를 말아먹고 팔아먹을 정부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북한하고 얘기가 됐으니까 뭐 현물로 개성공단에다가 뭐 주겠다 이런 이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있는데요. 정말 무서운 것은 유엔에 2016년에 말하자면 뭐 2312호 그 금융제재 또 20945에 대량 벌크 절대로 금지한다는 이것보다도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세컨더리 보이콧까지 말하자면은 요구한 겁니다. 이건 뭐 얘기하냐면 우리가 만약에 현물을 북한에다가 하게 되면은 우리 나라의 모든 회사라든가 금융기관은요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모르면서 지금 뭐 현물로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으니 전 너무 기가 막힙니다. 진짜 이 정부가 온 국민을 가난하게 만들어서 자신들의 베네수엘라 같은 영원한 복지에만 목을 매는 지지자로 만들려고 하는 거냐, 몰라서 그러는 거냐, 제가 보기엔 둘 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힘을 내주시고 지금 이런 나라를 우리 애들에게 물려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건 우리들 책임입니다. 그래서 그 책임감으로 저희가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힘냅시다. 우리가 이러다가 나라 큰일 납니다. 네. 자, 김정은 죽는 소리에 우리가 왜 따라줘야 되는 겁니까? 왜? 금강산 우리 안 가면 됩니다. 안 가도 돼요. 네. 안 가도 됩니다. 그런데 그걸 북한 김정은 죽는다고 거기다가 돈 갖다 보내줘야 되는 겁니까? 천천히 줘도 됩니다. 네. 안 줘도 돼요. 김정은이 반성하고 핵 다 폐기하면 얼마나 주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주는 방식도 지금처럼요. 김정은의 39호실로 가갖고 김정은이 좋은 일 시키면 안 되는 겁니다. 개성공단도요. 지금 2달러만 말하자면은 그 근로자한테 가는데 매번 그 돈이 김정은이한테 갖다 그걸 나눠주는 건데 그 방식 바꾸게 해야 되고요. 지금 돈 줘서는 안 됩니다. 북한에.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는 우리의 의견으로서 정말 화끈하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몰아붙일 때는 확실히 몰아붙여야 되는 그렇죠. 겁니다. 이 보수가요. 어떻게 보면 바보 같아요. 네. 그리고 기가 세지 못하고 한국당 운영위에서 하시는 거 봤죠? 그 기센 불독처럼 짖는 애들한테 깨갱 소리도 못하고 애완견 같더라고요. 네. 하다못해 푸들은 성질 나면은요 보통 성질 아닌데 푸들만도 못합니다. 한국당.